네, QNH 1012고 노시그. 네, 자 됐고요. 돔나이트는 브라이트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안이 많이 어둡네요. 돔나이트 브라이트인데도 불구하고. 네, QNH는 1012 까먹지 않게 미리 셋업하도록 하겠습니다. QNH 1012. 톨리스는 이게 같이 스탠바이 계기에 있는 그 노비 같이 딸려오질 않아가지고 이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노트북은 제 그 채널 리뷰 영상에도 다뤘듯이 P65 프리스티지 MSI 노트북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은 카페 프레퍼레이션 진행하면 ADRS 내부돼 있고요. 여기 다 진행이 좋고 그라운드 컨트롤. 스트러브는 지금 오토 상태인 것 같아요. 오토에 오프돼 있고 시트벨트는 온앤오토. 이머지 엑싯은 암돼 있고요. 어넌시에이션 라이트는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쪽부터 쭉 한번 라이트가 꺼진 건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네, 이상 없죠. 이상 없기 때문에 다시 브라이트로 두겠습니다. 자, 돔라이트는 브라이트 두고 스탠바이 컴패스는 오프에 두고요. 오버헤드 라이트는 조금 밝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APU는 이미 시동이 걸려 있고 칵핏 온도는 그냥 그대로 둘게요. 자, 노멀 팩플로우로 두고요. 익스터널 파워는 어벨 떠 있으니까 리무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퓨어 펌프는 지금 온이 된 상태고, 네, 파이어 테스트 엔진 시동 걸기 전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파이어 테스트 하면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파이어 테스트 할게요. 네, 이상 없는 것 같고요. 자, 여기도 네, 파이어 테스트 해주고요. 네, 여기도 딱히 제가 해줄 건 없죠. 네, 다 좋고, 이렇게 돼 있고, 라이트를 조금만 브라이트로 둘게요. 마커는 제가 안 들어서 끄도록 하고요. 멀티스캔 꺼져 있고, 스로틀 레버도 아이들, 그라운드 스포일러 다 좋고요. 네, 프리리미리 칵핏 프리퍼레이션은 다 끝난 것 같은데 방송 시간 정해져 있냐고요? 아니요, 딱히 없습니다. 제가 스케줄 남을 때, 그리고 몸 상태가 괜찮을 때, 그리고 충분히 방송 가능할 때만 방송을 키우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제가 웬만하면 하루 전에 공지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공지를 드렸죠. 한 3시간 전에 드렸습니다. 그래도 공지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미리 공지를 드리는데 확실하게 되면은 보통 공지를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커뮤니티에 제가 공지사항을 올리니까 그 알림벨 설정인가요? 유튜브? 그걸로 설정을 하시면은 제 공지사항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근데 좀 며칠 전에 이렇게 딱 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737 해달라는 분도 계신데 저는 제가 비행기 탔던 비행기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737은 제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737은 어차피 제가 방송해봤자 쓸모가 없기 때문에 737 방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320으로 가장 먼 곳이요? 제가 갔다 온 곳은 가장 먼 곳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베트남에
푸꾸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푸꾸옥이라는 데가 이제 한 5시간 한 반 조금 더 걸리거든요.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320으로. 자, 일단은 기상을 보니까 기상 한번 보도록 하죠.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윈드가 220에 5고 비지빌리티 좋고 브로커니 100에 실링은 낮긴 한데 그래도 캐브 오케이에 속하죠. 그리고 템퍼레처 25, 듀포인트 23, QNH 1012 이렇게 해서 노시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주 차트를 잠깐 볼게요. 항상 셋업하기 전에 제주 차트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눈 감고도 하지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가 차트 넘버가 10-1 파파 2고요. 이건 디파처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바심은 안 하기 때문에 이 그라운드 프리퀀시나 뭐 딜리버리 프리퀀시 같은 거는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로 가서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컨티뉴로 돼 있고요. 뭐 여기 내용에서도 딱히 뭐 중요한 건 없는데 이제 택시할 때 엔진 스러스트를 아이들로 두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이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스러스트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미니멈으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딱히 딴 거 없고 저희가 지금 게이트 7이죠. 게이트 7에 runway 25 해서 the aircraft shall be pushed back to face east죠. 그러니까 이 east를 동쪽을 향한 상태로 이제 pushback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phraseology는 pushback approved. 근데 이게 face east라는 뜻도 같이 포함이 된다는 뜻이죠, 지금.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파처 루트 같은 경우에는 runway 25에서 Apron에서 Echo 1, runway 31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크로스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고요. 알파, 파파, 파파 1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이냐? 제가 10-9은 클립을 안 했군요. 10-9 클립을 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김포네요. 자, 여기서 요걸로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제주고요. 제주에 보면 이제 runway 25 같은 경우는 파파 1으로 해서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facing east라는 게 저희가 지금 게이트가 9번에 있는데 여긴 안 나오고 10-9 알파를 보면은 7번이죠. 게이트 7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백을 하게 되면 비행기를 이렇게 쭉 돌려서 facing east, 이쪽이 east 쪽이죠. 동쪽이기 때문에 비행기의 대가리를 동쪽으로 두고 에코 1으로 경유해서 runway 13나 31을 통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파 타고 가서 파파 1으로 해서 runway 25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핫스팟이라고 해서 택시할 때 주의해야 될 이 지점이 있거든요. 구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핫스팟이라고 부르는데 이 핫스팟이 지금 핫스팟 1이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크로스 런웨이 할 때 주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핫스팟 1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보고 싶다 그러면 10-9 알파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9 알파를 보면은 여기 보면 핫스팟 1 같은 경우에는 runway 25 do not cross hold marking for runway 1331 without ATC authorization. 그러니까 ATC 허가 없이 관제사의 허가 없이 13랑 31 이렇게 넘지 말라는 거죠. 내비 그래프랑 실제 차트랑 내용이 거의 똑같나요? 예, 거의 똑같아요. 물론 여기 지금 밑에 보면은 Flight Simulation Only라고 적혀 있긴 한데 사실상 제가 쓰는 차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그대로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저희 회사 거를 쓰기엔 조금 어차피 이게 있으면은 저희 회사 거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요거 있는 거 그대로 써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unway 25로 디파처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카밋 원 위스키라는 이 디파처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나가게 되고요. 김포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렉서라는 웨이포인트가 fly over 웨이포인트고요. 렉서 지나고 나서 파파찰리 832 8000에서 1000비트, 파파찰리 A33 13000비트, 올레 플라이 레벨 170 에러 어버브고요. 카미원 위스키로 해서 카미까지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뭐 옵스테클이 뭐 이렇게 있다. 25 할 때는. 그리고 뭐 시드는 어떻게 되고 이거를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근데 보통은 다 충족이 돼요. 원엔진인 경우엔 좀 충족을 못 하는데 웬만하면 충족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차트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잽슨 차트잖아요. 잽슨 차트 중에 요거를 맨 밑에를 보시면은 항상 리비전 될 때마다 뭐가 바뀌었는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84라는 시드가 리무브가 됐고, 림디라는 시드가 뭐 리무브가 됐고, 에어포트 엘리베이션이 바뀌었고, 클로징 옵스테클도 바뀌었다는데 저희랑은 딱히 상관없을 것 같죠. 자, 이렇게 돼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제 렉서나 이렇게 파파찰리 A32로 나가다가 뭐 원엔진 페일이나 혹은 뭐 기타 뭐 이머전시 상황 아니면 다시 돌아와야 될 상황이 생기면은 ILS 줄루로 해가지고 런웨이 25로 재접근해서 하늘 A15로 해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리뷰하면은 됐겠죠. 자, 그래서 MCDU 셋업을 하면은 이제 에어렉 데이터는 일단은 가장 최신 걸로 돼 있고요. 지금 9월 데이터죠. 2019년 9월. 그리고 이니 페이지 잠깐 볼까요? 그러면은 RKPC에서 RKSS 그리고 톨리스 319er 3가 안 먹었네요. 자, 319er 자, 코스트 인덱스는 오늘 40으로 가죠. 크루즈 알티튜드는 270 윈드는 리퀘스트로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넣겠습니다. 보통은 안 넣어도 돼요. 짧은 노스는 뭐 윈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있으니까 그냥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로 피어 웨이트 CG 하고 요거는 이제 톨리스 저기 요 플러그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제주도에서 좀 올라오신다고 가정하고 손님은 130명 정도 태우겠습니다. 카고는 많이는 안 실릴 것 같긴 한데 한 1톤 정도 실린다고 가정하죠. 자, 제로 피어 웨이트 CG가 27.1 그죠? 27.1 제로 피어 웨이트가 54.8톤이네요. 54.8 자, 블락퓨얼은 9톤 정도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9톤 넣을게요. 알터네이트를 안 넣네요. 알터네이트는 제가 청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청주로 갈게요. 그리고 이게 디파처 런웨이가 선택이 안 되면은 이게 칼큘레이션이 안 돼서 디파처는 런웨이 25 카미1 위스키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컴프는 1 플러스 F로 해서 요거 스피드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컨스트레인트를 딱 켜시면은 이제 이렇게 컨스트레인트가 나오고요.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서 볼까요? 자, 첫 번째 웨이포인트가 일단은 렉서 파파찰리 A32 250 너트의 1000비트. 요게 좀 독특하네요. 이게 그렇죠. 8000에서 1000비트 이렇게 돼야 되죠. 8000에서 1000비트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파찰리 A33 에러버 130,000 올레 에러버 플라이 레벨 170 카밋까지 이어져 있고요. 카밋에서 에어웨이로 해서 양키 722 넣으시고 그
그 다음에 올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맨까지 쭉 이어지겠죠. 이 올맨이 이제 거의 그 용인 쪽이에요. 그래서 용인에서부터 이제 김포까지 들어가는 이제 스타라고 해서 어라이벌 차트에 의거한 어라이벌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ILS 럼 for right, 올맨 1, 델타 어라이벌, 비아 독도, 인서트 하면은 이제 군쿠에서 올맨, 간지 그래서 쭉 입력이 돼 있죠. 칼마, 호돌, 안양 쭉쭉쭉 해서 디코이, 포나드에서 런웨이 1 for right까지 이상 없이 입력이 돼 있습니다. 자, 용담 돼 있고요. 세컨더리는 작동 안 하니까 생략하고요. 네, 요거는 딱히 건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파이널 타임이 30분 그대로 보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45 정도로 넉넉하게 좀 잡을게요. 그래도 엑스트라 타임이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니까 충분한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다시 요거를 불러와서 스피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1 152, VR 152, V2 154, 플렉스는 69이네요. 69. 자, NADP 1 적용해가지고 1620 이렇게 넣죠. 1620, 3120 이렇게 해서 NADP 1 적용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플랩은 1이니까 1으로 두고 피치 트림은 업 0.8. 테이크업 시프트는 딱히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엔진 아웃은 530피트 꽤 많이 낮기 때문에 그냥 필드 엘리베이션 플러스 1200피트, 1500피트에서 162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아가 이제 모모를 통해서, 그렇죠, 모모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TC 인스트럭션 같은 거 줄 때도 택시 비아 어떻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 때, 런웨이 25까지 갈 때 택시 비아 모모로 통해서 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 1, 크로스 런웨이 13, 뭐 31, then 알파, then 파파 1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는 RKPC 25 넣을게요. 그래서 이제 셋업은 얼추 다 된 것 같죠? 그리고 지금 밖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그라운드 파워가 지금 연결이 된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밖에 이게 구현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도 빼도록 하죠. 그래서 그라운드 서비스에서 엑스터널 파워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 빼시기 전에 항상 확인하셔야 될 게 익스터널 파워가 어베일이 됐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이것도 일렉 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APU 제너레이터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익스터널 파워는 빠져 있는 게 보이죠? 요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디스커넥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익스터널 파워를 사용하는 도중에 끄게 되면은 이걸 이 콘센트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익스터널 파워를 빼는 정비사가 감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셋업한 게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셋업은 얼추 다 된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비포 스타 체크리스트 한번 해볼까요? 비포 스타 체크리스트 하면은 제가 오늘은 디파처 체크리스트를 다 빼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copy preparation.
complete. 기어핀즈 covers는 뭐 상관할 필요 없고요. removed. signs. on and auto. ADRS 적어봐도 되고, 항상 추천하는 거는 데이터 가서 포지션 보시고, nav, fuel quantity 9포인 채로, takeoff data, set, 바로 reference, QNH 10, 12, set, down to the line. 자, 요거는 제가 미스한 거니까 셋업을 할게요. 그래서 27000피트 하고 flight director on.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ATC로부터 이제 푸시백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비콘 on, below the line 하면 되겠습니다. 비콘을 딱 온하시고 below the line. 윈도우즈 앤 도어스 하면은 슬라이드가 다 암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 이제 카피 윈도우가 여기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우즈 앤 도어스입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은 이 카피 윈도우 열 때 요거를 이제 꾹 누르고 당기면,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이게 윈도우가 이렇게 쫙 열리거든요. 근데 이게 다 잠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왔는지, 뭔가 톡 튀어나왔죠, 이게. 요거를 확인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losed, beacon on, thrust levers, idle, parking brake, set. 그러면은 before start checklist complete. 자, 그러면은 푸시백 한번 볼까요? 자, facing east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딜리트를 하고요. facing east. That's right, 감제사. 그거 알고 계시면은 조종사분 아니신가요? 그거 That's right 하는 관제사는 조종사들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일단은 바로 불렀고요. 지금 잠깐 지금까지 밀린 저기 채팅 좀 잠깐 읽어볼게요. 크래빙과 디크래빙 차이점이 뭐냐고요? 크래빙은 윈드 코렉션을 적용한 거고, 디크래빙은 그 윈드 코렉션에서 적용한 것에서 빠져나올 때의 조작을 디크래빙이라고 합니다. 외부전은 실제로도 115V가 들어가나요? 예,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버튼이 왜 저렇게 많냐고요? 버튼이 많긴 한데 쓰는 것만 씁니다, 보통. 근데 뭐 어떤 버튼인지는 다 알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모르겠네요. 갑자기 뭐 물어보면은 이게 뭐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이제 제너럴 퍼포스에서 사용하는 웬만한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300명 축하.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 있었네요. 데츠라이크 관제사가 누구냐면요, 그 제주 관제하실 때 뭐 이렇게 confirm clear ILS runway 25 이렇게 얘기하면은 That's right 이렇게 하는 관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리드백을 하면 뭐 total to papa arrival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쭉 리드백을 하면은 That's right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되게 신기해요. 그 사람만 그러거든요. 자, parking brake release. 예, starting engine number 2 먼저 하겠습니다. engine mode select, ignition start. 네, 계기 제대로 들어온 것 같고요. 엔진 마스터 스위치 넘버 2 온. 이거는 거의 인스턴트하게 되네. 원래 이렇게 팬이 충분히 돌아간 다음에
이제 시동이 완료하기 위해서 퓨어 플로우랑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뭔데 갑자기 이그나이트 알파가 먼저 켜지는 거죠? 퓨어 플로우도 아직 안 들어갔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2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이제 네, N1 살아났고요. EGT 같이 올라오고. 사실 이그나이트는 이제 퓨어 플로우랑 같이 들어가거든요. 30초간의 그 충분한 수풀업을 가진 다음에 보통 들어가게 되는데, 좀 아무튼 독특하네요. 자, 스테빌라이즈 되진 않았지만은 일단은 스타트 밸브가 닫혔기 때문에 엔진 1 바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파킹 사운드 들렸고요. 그리고 어베일 뜨면서 스테빌라이즈드. 자, 이그나이트 브라보 있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네, 퓨어 플로우랑 들어가면서 N1, N2가 쭉 올라가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GT도 같이 올라가고요. 제가 그 제트 엔진의 원리를 동영상을 만든 이유가 시동 걸렸을 때 N1과 N2의 차이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만들었던 건데, 오히려 전혀 다른 쪽에 그 시청자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자, 어쨌든 스테빌라이즈드가 됐고요. 엔진 스타트가 다 노멀하게 됐으니까 엔진 모드 셀렉트 노멀로 두고 AP 블리드 오프, 마스터 스위치 오프. 그러면 PM이 스포일러 당겨주고요. 러더 트림 리셋, 플랩을 하나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쭉 확인하고 피치 트림 세트해야 되죠. 그래서 보면은 업 0.8 세트. 자, 파킹 브레이크 세트. 디스커넥트 하는 동안에 잠깐 보도록 하고요. 뭐 플라이 컨트롤 체크까지 미리 하죠. 자, 플라이 컨트롤 체크. 엘리베이터스, aileron, 그리고 러더는 이 디스커넥트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플라이 컨트롤 체크할 때 밖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막 여기 막 올라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저희 기내에서 보시면 아마 기내 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 키를 뭐로 설정해놨는지 까먹어가지고. 조이스틱, 토글, 브레이크 맥스, 엔진 옵저버 13번이었네요. 13번. 저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기 이렇게 쑥 올라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게 플라이 컨트롤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조종사들이. 그래서 보통 저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고요. 기장이 플라이 컨트롤 체크를 다 하면 또 부기장이 또 이어서 하기 때문에 또 바로 또 올라오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디스커넥트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이거 뭐 분류상으로는 게임이 돼 있는데 사실 게임이라기보단 좀 글쎄요. 자, 그냥 티카스 TAR에까지 그냥 둘게요. 딱히 상관은 없는 거라서. PWS도 오토로 뒀고요. 테이커 컨피그레이션 테스트. 웨더 레이더는 조금 이따 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프터 스타 체크리스트 먼저 수행하면은 애프터 스타 체크리스트 엔티아이스 오프, 이캠 스테터스 안 보이시죠? 이렇게 가까이 볼게요. 이캠 스테터스 체크, 피지 트림 업 0.85, 그리고 러드 트림 제로. 애프터 스타 체크리스트 컴플릿.
그리고 before takeoff 체크리스트도 바로 수행하겠습니다. before takeoff 체크리스트, flight control, checked, fly instrument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빼놓을게요. climb nav flight 270, 152, 154 다 들어있고 checked. 브리핑. 브리핑은 아까 잠깐 드렸는데 그 정도만 할게요. confirm. flap setting 이렇게 보시면은 conf 1이죠. conf 1. V1, VR, V2 flex temperature 152, 152, 154 flex 69 ATC set 이렇게 메모. 여기 보시면은 테이크오프 원블루 캐빈인데 이거는 이제 테이크오프 준비가 되면은 뒤편에서 알아서 그 테이크오프 레디 버튼을 보통 눌러줍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저기 돼요. 자, 그럼 down to the line. 자, 이렇게 하고 택시 하도록 하죠. 자, 노즈 라이트 택시 레프트 클리어 파킹 브레이크 릴리스. 시트가 조금 높아서 조금 낮추겠습니다. 네, 에코 1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다 이상 없고 보통 PM 사이드는 이제 플랫 플랜 페이지를 펴주고요. PF 사이드에는 보통 퍼포먼스를 띄워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런웨이 크로싱을 하면은 보통 관례적으로 스트로브 라이트를 ON을 해서 스트로브 라이트가 이렇게 켜지게 되거든요. 저 안티 콜리전 라이트라고도 하는데 저거를 켜서 보통 크로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런웨이 25 쓸 때 야간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 크로스 런웨이 31이나 13를 할 때 보시면은 저렇게 스트로브 라이트를 ON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끕니다. 클리어 크로스 하고 나서. 자, 그러고 나서 충분히 백케이트가 된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오토. 그러네요. 방송 준비 중이 켜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이걸 체크리스트를 꺼야 되는데 방송 준비 중을 켜버렸네요. 자, 속도 조금만 줄이고 라이턴 할게요. 자, approaching alpha 1 left turn. 당연히 없지만 클리어 되는지 한번 확인했고요. 속도 조금만 줄이고 턴 할게요. 자, 스탑을 하도록 하죠. 파킹 브레이크 셋. 자, 그럼 클리어 포 테이크업을 줬다. 그러면은 여기서 시벨 사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 온, 오프, 온. 그러면은 이제 뒤에서 시벨 사인이 4번 나가게 되면서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라이트를 다 켜고요. 그리고 웨더 레이더도 같이 켜죠. 그렇게 되면 이제 뒤에서 PA로 이제 뭐 손님 여러분, 저희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l take off soon. Please remain seated and check the seatbelt is fastened. Thank you.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제가 다 외웠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캐빈 레디 버튼을 누르면은 요게 레디가 뜨는데 제가 이거 하면은 예 이렇게 해주죠. 캐빈 레디 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킹 브레이크 릴리즈 하기 전에 릴리즈 하면서 빌로우 더 라인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빌로우 더 라인 캐빈 크루 어드바이스 엔진 모드 셀렉터 다시 볼까요? 노말 팩스 1 and 2 온 돼 있죠? 예, 그러면 비포 테이크업 체크리스트 컴플레인 클리어 테이크업 런웨이 25 자, PFD만 띄워놓고 가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런웨이 2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각 보행 요 옐로우 라인을 따라가도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이륙 활주 길이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기자님들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딱 봤을 때 활주로 중심선이 한 자기 어깨 정도 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턴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하면은 얼추 활주로 조금 이르게 됐는데 네,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턴하면서 계속 요걸 보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앞을 안 보면은 레퍼런스가 사라져서 자, 요렇게 잡고 자, 스탠딩 테이크오프를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요크가 아니지. 사이드 스틱을 약간 좀 앞으로 당겨 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테이크오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지력이 좋아지죠. 그래서 테이크오프 그러면은 엔진 계기도 같이 올려 놓을게요. 이렇게 보시라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한 요 정도 넣습니다. 그러면 EPR 게이지가 한 1.05 정도 되면은 이제 스풀 되는 소리가 들리죠. 스테빌라이즈드. 그래서 브레이크 릴리즈 하면서 플렉스. 맨 플렉스 69 SRS runway auto thrust blow. thrust set. (100 knots) V1 rotate. 내부 positive climb 기업. 약간 톨리스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트 디렉터가 조금 센시티브한 편이라서요. 대충 따라갈게요. 자, 엔진 계기는 좀 잠깐 끄고요. 아크로 두고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버 클라임, thrust climb, auto thrust. 렉서에서 라이트 온 되겠죠. 운중에 들어갈 것 같아서 오토파일럿을 암을 하겠습니다. 오토파일럿 1 on, 오토파일럿 1. 자, climb, alt 마젠타, 10,000 마젠타 됐고요. 온도는 22도니까 NTIC는 안 켜도 될 것 같아요. 플랩스 제로, 스피드 체크, 플랩스 제로. 네, 이렇게 하고 요거 꺼주고요. 이것도 꺼주고요. 플랩스 at 제로. 그러면은 체크, 애프터 테이크업 앤 클라임 체크리스트.
After takeoff and climb checklist. landing gear up, flaps retracted, packs on down to the line. 네,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구름이 좀 있긴 한데 250너트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다이렉 올레 같은 걸 좀 많이 줘요. 관제사분이 굳이 요 시드 따라가지 않고 다이렉 올레 이러면은 올레로 가게 되죠. 올레 내브. 그래서 보통은 올레 혹은 뭐 항적이 별로 없으면 다이렉 카밋. 그래서 카밋까지 그냥 보냅니다. 질문사항은 일단 만피트 통과한 이후에 답변을 드릴게요. 웬만하면 제가 만피트 이전에는 질문 같은 거 이거 좀 뱅크가 많이 들어갔네요. 보통 한 25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톨리스가 이런 거에서 좀 디테일이 떨어져요. 보고서 써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10,000. 자, 랜딩 라인 리트랙. 자, 시트벨트 이때 바로 오프하면 안 되고 지금 운중이기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리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일단은 빨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를 뽑아서 스피드 250. 온도는 지금 14도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시트벨트는 일단 온하드. 그래서 예, 구름 거의 벗어났죠. 네, 충분히 벗어났고 여기 앞에도 조금 있으니까 일단 250너트 그대로 유지하고 시트벨트는 그냥 오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서 이제 기내 서비스 시작될 거고요. 스피드는 270 세트 한 270너트로 상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그러네요. 스피드 250 세 250너트로 올라갔다가 여기 구름 다 거치면 그때 매니지 스피드 둬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14,000피트에서 트랜지션이죠. 트랜지션. 그러면은 셋 스탠다드 셋 하고 below the line 바로 레퍼런스 스탠다드 세트. 그러면은 after takeoff and climb checklist complete checked. 이러면서 저희는 이제 운항 승무원들은 조금 이제 워크로드가 많이 줍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이때까지 적어주신 것 좀 볼게요. 무슨 내용 적어주셨는지. 글쎄요, 비행 중에 뭐 졸릴 수도 있죠. 뭐 컨디션에 따라서 그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NTIS가 뭐냐고요? 그게 이제 방빙이라는 건데 이제 보통 보면은 NTIS가 있고요. 그리고 DI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NT는 말 그대로 저희 안티바이러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안티는 이제 방지죠. 방지의 개념에 가깝고 D 같은 경우에는 제거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엔진 NTIS는 이제 기체 이렇게 바깥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쇠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바깥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냐면 엔진 NTIS를 키면은 저희 그 엔진 공부를 하셨죠, 다들. 이 팬 뒤에 보면 압축키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압축기에서 공기를 좀 떼내서 그 압축기에서 공기 떼낸 거는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 뜨거운 공기를 요 바깥에다가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설이나 혹은 얼음 같은 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윙 엔티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개 표면을 보면은 날개 앞부분이 또 이렇게 쇠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 공기를 엔티아이스, 엔진 엔티아이스도 쓸 수 있지만 윙으로 보내서 이렇게 날개 끝부분에다가 그 얼음이나 성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엔티아이스라고 그러는데 보시면은 그 기능이 스위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엔티아이스라는 부분에 윙하고 엔진 엔티아이스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키면 엔진 엔티아이스 온이 되는데 지금 수증기가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운중으로 들어갔네요. 뭐 어차피 흔들리는 거는 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일단 280너트 하고 엔진 엔티아이스 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윙 엔티아이스는 보통 웬만하면은 여기 이 아이싱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 꼭지가 있거든요. 꼭지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성에가 끼면은 보통 그때 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노멀한 상태에서는 안 켜도 돼요. 근데 엔진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키는 편이죠. 그래서 NTIC는 그렇게 됐고요. 제너럴 콜아웃이랑 스탠다드 콜아웃 차이는 어떤 거라고 아시나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님, 737 후에 대형기 가는 기종 받는 건 랜덤이라고 들었는데 희망을 적는 곳도 있긴 한가요? 글쎄요. 그 대한항공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희망을 받긴 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글쎄요. 회사 기밀이라서 예. 하늘은 추우니까 방배 안 끼면 얼어붙어요. 그쵸?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자, 운중 벗어났으니까 NTIC는 조금 키우면서 갈게요. 계속 바람이 있을 저기 구름이 있을 것 같아서. 팩스 오프 테이크오프는 보통 언제 실시하게 되나요? 원래 이륙할 때는 항상 팩권 하는 줄 알았는데 유럽에서 팩 오프 테이크오프를 해서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까 말씀은 드리진 않았는데 자, 팩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시스템 페이지에 가서요. 에어컨디션 보면은 이게 핫 에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급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기내에. 자, 팩이라는 게 프레셔를 보시면 캐빈 프레셔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팩 1 and 2가 있고 팩 1 and 2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 팩이라는 데가 요 블리드로부터 이렇게 쭉 받아가지고 거기서 일부를 떼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셔 보면은 팩 1 and 2가 그 공기를 빼서 쓰는 거예요. 근데 팩 오프 테이크오프는 뭐냐면 여기서 요건 끄고요. 아이스 디텍티드네요. 그럼 키죠. 아이스가 있긴 있나봐요 진짜로. 자, 엔진 엔티에스 온. 어쨌든 팩 1 and 2를 오프를 하면은 기내에 공급되는 그 산소가 이제 멈추는 거죠. 팩 1 and 2가 오프가 되면. 그럼 이제 이륙 추력이 증가해요. 왜냐면 여기 엔진에서 이 컴프레서에서 공기를 좀 떼서 쓰는 거잖아요. 기내에 여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요 공기가 기내에 공급되는 걸 차단을 시켜주면 이 모든 컴프레서에 있는 모든 그 추력을 100%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여압을 쓰면은 어느 정도 떼서 쓰니까. 그래서 추력이 좀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륙할 때 테이크오프 퍼포먼스를 구해봤는데 활주로가 너무 짧고 그리고 그 활주로를 이용하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팩 오프 테이크오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팩 오프 테이크오프를 하면 됩니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APU 블리드 온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APU 블리드 온을 하면은 팩은 여전히 작동이 됩니다. 근데 APU가 블리드가 온이 되면은 엔진 블리드에서
끌어다 쓰는 게 아니고 APU를 먼저 우선적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팩 오프 테이크오프랑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데는 팩을 끄게 되면 굉장히 더워요.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APU를 켜놓고 끝까지 쓰는 거예요. 테이크오프 할 때까지 APU 블리드까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액셀러레이션 하이시 지나고 나서 리덕션 하이시 지나고 나면은 APU 블리드를 오프하고 APU도 꺼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스피드 알트 크루즈 스타. 네, 고도 순환 고도 왔고 충분히 안 흔들릴 것 같고 스피드 매니지드로 갈게요. 302나트 3나트로 가겠네요. 엔진 ATS는 이제 꺼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팩오프 테이크오프고, 혹은 팩오프 하기 싫다 그러면은 APU 블리드로 켜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 밑에 리로이께서 다 적어주셨네요. 제가 좀 더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갑자기 POM, 파일럿 오퍼레이팅 매뉴얼이라고 해서 POM이라고 합니다. 매뉴얼의 종류예요. 보통 파일럿들이 많이 쓰는 거죠. 에어버스는 NTIS를 블리드에어랑 열선 2개로 하나요? 열선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블리드에어가 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종사 졸릴 때 어떻게 하냐고요? 뭐 커피 마시거나 뭐 대화하거나 보통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일단 졸리지 않은 상태가 중요하죠. 일단은 쇼업할 때 자기 컨디션 관리도 이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가 항공에 계시냐고요? 글쎄요, 제 항공사가 어디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티카스는 어디에 있어요? 티카스 여기 있어요. 이 트랜스펀더 하는 데 있습니다.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티카스 TARA. TA only 하면 트래픽만 보이고, RA가 이제 Resolution Advisory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달라요. TA는 이제 Traffic Advisory, 뭐 Traffic 이렇게 나오는 게 Traffic Advisory고, RA는 뭐 Descend, 뭐 Climb, 뭐 Level Up 이런 게 들리는 게 이제 RA, Resolution Advisory예요. 그래서 보통은 TA RA에다 두고 티카스 상황이 발생되면은 RA를 따르게 돼 있죠. 근데 이 RA를 못 따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이제 엔진 아웃이 된 상황, 하나의 엔진이 꺼진 상태, 그러면은 클라임을 보통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TA only에다 보통 두게 됩니다. 프로시저가 그래요. 왜냐면 내가 충족이 안 되잖아요, 퍼포먼스가.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 다른 놈이 비켜줘야겠죠. 그래서 TA only로 보통 그렇게 해야 되면은 두게 됩니다. 셀칼불은 어디로 들어오나요? 셀칼불이요? 셀칼 여기요. ATC 메시지 한번 볼까요? 테스트 잠깐 보죠. 여기 없구나. 보통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더 뚫어 놓거든요, 패널에다가. 근데 그게 없네요. 그게 이제 셀칼이 들어오면은 보통 그걸로, 셀칼이잖아. 참, 이거는 A카스고 CPDLC. 셀칼은 잠시만요. 셀칼은 요걸로 들어와요. 이게 뚜루루 하면은 여기 깜빡깜빡 하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여기 안 보이는구나. 이게 여기가 이제 뚜루루 하면서 이렇게 막 깜빡깜빡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그래서 요 리셋을 하게 되거든요. 리셋하면은 그 뚜루루 소리가 멈춰요. 아무튼 셀칼은 메시지는 그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셀칼 코드는 뭐 팍스람
마이크, 리마, 파파 이렇게 불러주면 그쪽에서 셀카를 체크를 해줘요. 회전익이랑 비슷하면서 많이 다르네요. 예, 많이 좀 다르죠. 비행기 자체가 좀 아무래도 원리부터가 다르다 보니까요. 기장님은 주무신다는데 맞나요?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항공사마다 다 다르긴 한데 보통 뭐 비행 중에 이렇게 컨트롤드 레스트라고 해서 레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CRM 측면이죠. 그래가지고 CRM 측면이란 건 뭐냐면 갑자기 카톡이 왜 나올라왔죠? 아 여기가 아니구나. 저쪽이구나. 잠시만요. CRM 측면인데 예를 들어서 뭐 기장이 피곤해요. 그러면은 뭐 이 테이크오프나 이런 데는 자면 안 되죠. 근데 이제 크루즈 동안이고 충분히 CRM 측면에서 봤을 때 기장이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제가 컨트롤하고 ATC를 가져간 상태에서 기장을 충분히 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CRM입니다. CRM이고 크루 리소스 매니지먼트이기 때문에 기장이 만약에 많이 피곤하다 그러면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반대로 생각해도 똑같아요. 제가 아프거나 뭐 갑자기 아파졌어요. 혹은 뭐 갑자기 졸려요. 그러면 그 기장한테 얘기하는 거죠. 많이 졸리니까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장이 오케이 하면은 저도 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워크로드가 좀 많은 상황이고 바로 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자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기장은 절대 못 자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오토파일럿이 켜져 있으면은 혹시나 막 이제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오토파일럿이 켜져 있으면 일단 조종사들은 이것을 모니터링하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크루즈 중에서는 그 워크로드가 낮은 상태라서 혼자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잠깐 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벌써 지금 라이브 방송이 78명이에요? 그러네요. 저희 항상 두 자릿수 초반대를 항상 유지했었는데 그것도 극초반 뭐 10명, 12명 뭐 이렇게 됐었는데 오늘은 정말 많네요. 지인을 봐가지고 첫 구독하고 들어오셨다고요? 예, 반갑습니다. 조정석 청소요? 그거는 원래 저기 정비사님들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근데 이게 청소가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요. 보통 조종사들이 알아서 그냥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히 답을 드릴 수는 없네요.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 어떻게 아냐고? 요 ND라고 해서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요걸로 보통 압니다. 이제 막 4점 지났으니까 여기가 사물이 광주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광주인데 광주 지났고 RK, JK가 군산인가요? 군산이죠. 군산 곧 넘어가겠네요. 이렇게 레인지를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여기가 청주고요. RKTU가 RKTN 대구, RKJ와 여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막 광주 막 지났어요. 님 뭐죠 이게? 동시 접속자 100명 100명각. 예. 어디서 자냐고요? 320 같은 경우에는 벙커가 없어서 벙크라고 해서 이제 침대가 있는 데가 있어요. 보통 대형기, 그러니까 IL 2개짜리 복도가 2개인 비행기 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와이드 바디라고 해서 대형기인데
그런 건 웬만하면 벙크라고 해서 이제 조종사들이나 혹은 캐빈이 잘 수 있는 그 침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비행시간이 길게 되면은 그 침대에서 잠깐 잤다가 다시 나와요. 두 팀이 보통 타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교대할 때마다 쉬게 되죠. 군공항으로 착륙도 가능하다고요? 뭐 이머전시 상황에선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굳이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사이사이에 민간 공항이 더 많기 때문에 보통은. 정비사님들 개인적으로 심 많이 하시더군요. 예, 제 채널에 정비사님 꽤 계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정비사님들이 궁금하신 거는 이제 공중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얘네들이 조작을 할까, 이거 또 어떤 시스템인가 이렇게 궁금하셔가지고 보통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왜냐면 공중에서 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제 좀 정비사님들이 그걸 제대로 알아들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거기에 항상 없었기 때문에 보통 그런 걸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그래도 조금 이해는 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서로. 근데 이거 정비 시뮬레이션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지는 못하는데 비행 시뮬레이션밖에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착륙하실 때 ILS 키시면은 자동으로 착륙하나요? 예, 자동 착륙 기능이 있긴 있어요. 근데 320은 자동 착륙을 좀 더럽게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뉴얼로 많이 내려요. 에어버스 고정의 기체도 GPS 긴급 정렬이 가능한가요? 긴급 정렬, 퀵 얼라인먼트인 것 같네요. 예, 말씀하시는 게. 에어버스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한 비행이 끝나면 퀵 얼라인이라고 해서 이 ADIRS를 오프된 랩으로 하는 거를 5초 이내로 하면은 퀵 얼라인이 돼요. 그래서 그게 약 한 1분 정도 걸립니다. 원래 풀 얼라인먼트를 하면 7분 정도 가까이 걸리는데 뭐 7분이라기보다는 맥시멈으로는 13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위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 얼라인 되는 시간이.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한 37도 정도 되니까 위도가 한 7분, 8분 안에 다 얼라인이 돼요. 근데 퀵 얼라인은 이제 그 비행이 종료됐을 때 보통 하게 되거나 혹은 이제 데이터로 들어가서 요 내부 이 디퍼런셜 값이 충분히 리미테이션을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퀵 얼라인을 하게 됩니다. 저게 너무 벌어지면은 로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비사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내선에서는 관제사하고 같은 한국인인데도 영어로 교신하나요? 예, 영어로 교신하죠. 근데 이제 급하면 한국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급하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웨더 데비에이션을 요청했는데 라이터 뭐 offset 30 my Romeo side track을 요청을 했는데 관제사가 뭐 unable 해가지고 오케이 뭐 그러면 then left turn 뭐 이렇게 요청해서 left turn으로 갔다고 쳐요. 그럼 관제사가 right turn 하시면 거기 지금 그 뭐 훈련 중이기 때문에 뭐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국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는 원래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에어스페이스 안에서는 한국어도 쓸 수 있고 영어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공역에 외국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다 통일을 해서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영어를 보통 많이 쓰게 되죠. 아, 정비사 준비 중이시라고요? 아, 예, 화이팅 하겠습니다. 경비행기가 연료 없어서 군공항 착륙하는데 미군 ATC가 거부하다가 이머전시라고 하니까 일단 이머전시를 디클레어 했다는 거는 일단 기체 파손이 일단은 예상이 되고 혹은 생명에 위독할 때 그때 이머전시를 디클레어 하는 거라서 그건 군, 민 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다만 내리고 나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허가를 잘 안 해줘요. 공중에서 러드 쓸 일이 있긴 하나요? 거의 없어요. 특히 에어버스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오토 트림이 다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랜딩할 때 디크랩용으로 쓸 때만 쓰고 공중에서는 거의 안 써요.
구분 채널이요? 예, 거기 가끔씩 봤어요. 근데 영상 초기 만드실 때 보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항공 종사자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용 보면은 이제 가끔씩 용어가, 뭐야 저게? 이렇게 봤는데, 이런 용어구나.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쓰는 용어가 이제 정착이 제대로 안 돼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1-to-1.9를 그라운드 프리퀀시가 보통 1-to-1.9거든요. 근데 미국 애들은 이걸 짧게 하는 게 좋아요. 저 포인트 9을 이래요. 그냥 컨택 포인트 9을, 컨택 그라운드 포인트 9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게 뭔 말인지 처음에 쉽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아빠 만드신 영상 보면 자막이 이게 뭐 .9로 컨택하세요. 뭐 이렇게만 내용이 있고, 이게 사실은 1-to-1.9인데 모르시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댓글에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댓글 정정 오류를 하도 달아주시니까 그런 걸 보시고 이제 점점 배우시면서 영상 퀄리티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 많이 봤습니다, 저도. 자, 일단은 셋업을 해야 돼서 셋업부터 할게요. QNH 1013 Temperature 23도네요. 윈드는 180S3. 약간 우측풍이고, 미니멈이 241인가요? 제가 알기로 241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34구나. 자, 234. 네, VFL 스피드 풀, 요거는 어차피 안 먹죠 참. 네, 그대로 두고 퓨얼 프레딕션 세컨더리는 안 되고, 요거는 어차피 오토튠이 되니까 그대로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브리핑을 아주 간단하게 드리면, 여기가 이제 올맨 델타 어라이벌이라고 해서 차트 넘버가 10-2 알파인데, 올맨에서 라이턴에서 칵소라는 데를 가서 요렇게 해서 김포로 들어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여기 용인이 아니네요. 올맨이 칵소가 한 용인쯤 더 돼요. 그래서 여기 용인 쪽에 사시는 분들은 요 비행기가 자기 하늘 위로 날아가는 거 보셨을 텐데, 여기 이 어라이벌 루트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쭉 가서 안양뷰를 지나가지고 이제 관악산 서울대 옆에 지나가서 독도라는 포지션까지 갑니다. 그래서 웨이포인트까지 가게 되고요. 독도에서 이제 14 라이트로 ILS 접근이 되겠습니다. 독도 디코이 4나드에서 각각 4000, 2800, 1400으로 해서 ILS 어프로치가 되고요. 내리고 나서는 14 라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활주로죠. 그래서 보통은 능력이 좋으면은 델타 1으로도 빼시기도 하는데, 보통은 찰리 1으로 많이 빼죠. 그래서 찰리 1으로 빼서 찰리 2로 해서 여기 게이트 아무데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찰리 1, 라이턴, 찰리 2, 게이트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셋업 다 완료됐고요. 제가 이거를 원래 보통은 크루즈 때 다 질문하시면은 대답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아서 저 디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일단은 잡담은 그만하고 디센 하도록 할게요. 플라이 레벨 160. 보통은 올맨은 플라이 레벨 160를 통과해야 되는데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자, 솔스타일도 오픈 디스 플라이 레벨 160 블루. 자, 티카스도 빌로우 두죠. 요놈을, 오씨, 플랩 내릴 뻔했어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자, 플랩 빌로우. 그래서 아까 익힘이 잠깐 텄었는데 자, 쭉 내려가고 있고요. 스피드가 좀 많긴 한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한번 내려가 볼게요. 민항기 조종사도 항공 생리 훈련 하냐고요? 아니요. 그거는 군 조종사님. 빨리 답변을 드릴게요.
보잉 계열은 안 타시나요? 예, 안 탑니다. F-35는 어디 있냐고? 저도 몰라요. (17) 전투비행단. 저 잘 모르겠습니다. 공군 뭐 잘 몰라요. 자, 어쨌든 운중에 들어갈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딱히 웨더 레이더에 잡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멀티스캔으로 잠깐 보고 있는데 매뉴얼로 두고 틸트를 좀 낮추는데도 잘 안 보이네요. 뭐야 이거? 네, 그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서 플러스 16,000이니까 에러를 업어보니까 그냥 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놈을 제대로 보려면 요걸 한번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각소에는 지금 18,500으로 2,500피트 정도 더 위네요. 얘로 봤을 때는 7,600피트 더 위고. 항공 시뮬레이션 할 때 교재가 필요하냐고요? 교재 12000 set 12000 블루 교재 정도의 양은 배워야지 보통 다룰 수가 있죠. 이게 비행기가 진짜 비행기이기 때문에. 오토 브레이크는 로우 사용할게요. ATC 처음에 많이 어렵냐고요? 처음엔 다 어렵죠. 당연한 거죠. ATC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당연히 어렵겠죠. 처음 하면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처음 하는 건 다 어려운 거예요. 자, I have ATC 이캠 액션 해보겠습니다. I have ATC 이캠 액션. 이제 나는 ATC를 갖고 있을 테니 너가 하십시오 이겁니다. 보통 PM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캠 액션 하면은 일렉 배터리 원 폴트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제 배터리 1이 그냥 폴트가 된 것 뿐이에요. 근데 사실 배터리가 나가도 괜찮은 게 AC1하고 AC2가 있는데 각각 제너레이터 1, 엔진에서 만드는 전기로 이용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지금은 필요한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클리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일렉, 클리어 스테터스 스탑 이캠 해놓고 한번 리셋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은, 자, 이거 한번 리셋 한번 해볼게요. 오프 데논. 예, 죽었네요. 그냥 배터리가. 자, 하면은 APU 배터리 스타트 not available. 인업 시스템 배터리 1. 자, 트랜지션 set QNH 1013 QNH 1013 set. 이거 한다고 해서 이거 비행 못하면 안 돼요. 계속 딴 것도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자, 매니지 디센 하고요. 9000피트까지 하고. 자, 스테터스 APU 배터리 스타트 not avail. 인업 시스템 배터리 1. 자, 리무브 스테터스 예, 클리어 해서
ECM 액션 컴플리트. 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리마인드 해야 될 게 배터리 스타트가 안 되는 건데, 엔진이 스타트된 상태에서 어차피 APU를 시동을 걸기 때문에 배터리 스타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딱히 중요한 폴트 사항은 아니에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중요한 폴트 사항인지 아닌지는 Alt Constraint 스타. Alt Constraint. 그래서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종사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어차피 오토가 다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폴트가 생겼어요. 근데 뭐 이런 거야 뭐 굉장히 마이너한 거니까 뭐 충분히 컴퓨터로 이용해가지고 뭐 이런 거 마이너하니까 그냥 무시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조종사들을 왜 안 치냐면 멀티플 페일리어가 생겼을 때 이게 과연 어떤 걸 먼저 적용해야 되는지 그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시스템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다 하나하나 코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를 안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딱 떴을 때 ECM 액션 하고 딱 이제 뭐 이것저것 다 수행을 했을 때 딱 따져 보니까 아 이거는 딱히 뭐 저희한테는 크리티컬한 거 없고 엔진 끄기 전에 APU 스타트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폴트잖아요. 근데 만약에 코딩 작업을 했는데 엔진을 끄고 APU 스타트하는 코딩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코딩 된 대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가 최후의 보루로 다 하나씩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폴트 사항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근데 글쎄요 한 300시간에 저런 마이너한 폴트가 하나 생길까 말까? 300시간이 뭐야? 한 2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적도 있고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워낙 잘 만들어져 있어서. 자, 여기 보시면 독도로 해가지고 4000피트에서 가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어라이벌 중 하나예요. 왜냐? 이게 지금 20마일 정도 남았고 독도인데 이게 4000피트잖아요. 근데 20마일에 보통 디센 레이트가 이게 뭔데 지가 알아서 스피드를 저렇게 쫙 줄여버리죠? 갑자기 렉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네요. 자, 일단은 엔진 엔테소원 이게 20마일이고 생각해봤을 때 이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왜냐면 독도에 20마일이면 곱하기 3 하면은 6000피트잖아요. 제가 10,000피트 방금 통과했고 그러면은 이게 딱 맞는다는 건데 이 딱 맞는다는 게 속도를 그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 딱 맞는 거예요. 저는 감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 더 긴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려는 게 이거를 스피드를 일단 오픈으로 당겨요. 그리고 오픈으로 디센을 하고 그 다음에 스피드 브레이크를 최대한 씁니다. 그렇게 쑥 되죠. 여기서 플랩을 내려요. 그리고 플랩스 1 플랩을 내리면 양력도 증가하지만 항력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이제 7000피트죠. 7000, 7000 블루 항력이 증가하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컨피규레이션을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스피드 브레이크를 계속 사용하면서 지금 컨피규레이션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좀 속도 관리를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보통 초보자분들이 이제 가장 신경을 안 쓰는 게 고도 처리랑 속도 처리인데 요거를 신경 써주면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어프로치 독도 가면 너무 높아져서 어프로치를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10,000피트 통과하면서 보통은 이제 요렇게는 잘 안 하고 이제 한 8000피트에서부터 플랩 내리고 쭉 내려가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원포를 쓰게 되면 보통 런에 원포를 쓰게 되면 이게 다운윈드라서 항상 배풍이에요. 보통 보면 그래서 배풍이 불기 때문에 비행기가 더 밀려서 가버리기 때문에 디센을 못해요. 이게 지금 319라서 디센을 잘하는 편인데 320으로 하시면 아마 이게 디센 못할 거예요. 거의 못해요.
그래서 이걸 좀 신경 써가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도 조금 높거든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레이트로 봤을 때는 충분한 것 같고요. 자, 4000피트 셋, 4000 셋, 4000 블루. 자, 독도에서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디코이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고도 차이가 이것도 1200피트나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독도 들어가기 전에 플랩스 2로 하는 게 최고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스피드 180 셋, 플랩스 2. 플랩스 2가 드래그가 굉장히 많이 생성돼요. 이게 왜냐면 플랩스 1은 슬랩만 나오는데 플랩스 2 하면은 플랩과 슬랫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드래그가 어마어마합니다. 얘가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온도는 올라갔으니까 NTIC는 꺼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피드 브레이크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스피드 브레이크. 그래서 런웨이 14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좀 잘 상기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뭐라 할까요? 이런 경험적인 거는 시뮬레이터로는 절대 못 배우는 것들이거든요. 이건 실제 비행을 해봐야 아, 요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요게 좀 해보니까 어렵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심에서는 약간 간접 체험이잖아요. 근데 이건 실제 라인 하면은 이런 게 진짜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여기서부터 높아지면은 여기서 캡처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어프로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령만 좀 알면은 그냥 노멀하게 가면 되거든요. 네, 안전하게 가는 게 일단은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10,000 콜을 못 해가지고, 자, 10,000 어프로치 시그널 LS 버튼 키고요. 어프로치 체크리스트 수행하도록 하죠. 어프로치 체크리스트. 자, 브리핑 컨펌 이캠 스테터스 체크드, 시트벨트 온, 바로 레퍼런스, QNH 1013 set, MDA 234 set, 엔진 모드 셀렉터, 노멀 어프로치 체크리스트 컴플릿. 스피드 알트 스타. 자, 넥스트 알티튜드는 2800이죠. 알트 걸린 거 확인하고 2800으로 해놓고 디센, 스러스트 디센 2800 블루, 알트 블루. 이게 지금 보면 뒤에서도 배풍 불기 때문에 디코이 잡기도 굉장히 까다롭죠. 이렇기 때문에 독도 가기 전에 플랩스 2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에어버스는 디센을 진짜 겁나게 못해요. 그래서 스피드 브레이크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자, 클리어 포 디 어프로치 됐다. 어프로치와 오토파일럿 1 and 2 on. 클래스 블루, 락 블루, 캐슬 1 오토파일럿 1 and 2. 오늘은 운중이라 좀 날씨가 많이 안 좋긴 하네요. 이거는 그냥 오픈으로 디센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스러스트가 들어와가지고 스러스트 아이들 오픈 디센. 얘가 그래도 디센 레이트가 꽤 나와주네요. 저는 톨리스 이게 좀 약간 에어버스 같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원래는 되게 디센을 못하거든요. 자, 스피드 브레이크, 스피드 알트 스타, 알트,
이상한 줄이 자꾸 생기는 것 같네요. 방금 없어졌다. Class of star, rockstar, go around altitude 4000 set, 4000 blue, glide slope. 자, 운층 벗어났고 8마일쯤 됐으니까 기어 다운 할게요. 기어 다운. 자, 160노트, 스피드 160 세트. 자, 플랩스 3, 스피드 체크, 플랩스 3. 플랩스 풀, 스피드 체크, 플랩스 풀. 자, 랜딩 체크리스트. 캐빈 크루 어드바이스 오토 트러스트 스피드, 여기 보시면 스피드 돼 있죠. 스피드. 이렇게 메모 랜딩 노블로. 그러면은 랜딩 체크리스트 컴플리트. 그러면 클리어 투 랜드 런웨이 14 라이트. 자, 런웨이 인사이트 됐죠. 런웨이가 보이고 스피드는 그래서 스피드 매니지드 둬서요.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바람이 약간 우측에서 한 7너트 정도 불고 있으니까 크로스윈드 팩트는 한 4너트 내지 한 3너트 그 정도 되겠네요. 근데 톨리스가 좀 얘가 좀 되게 센시티브 하거든요. 일단 오늘은 잘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스테빌라이즈드. 자, 매뉴얼 플라이트, 오토파일럿 오프. 약간 왼쪽으로 가야겠죠? 그죠? 지금도 약간 오른쪽에 있어요. 랜드. 일단 글라이스롭 따라가는데 이때는 그냥 파피 보고 내리겠습니다. 자, 리버서 까고요. 리버서가 여기 아닌가? 스피드가 갑자기 너무 확 주는데요. 리버스 쓰지도 않았는데. 자, 일단 저게 델타 1이었고요 충분히 돼가지고 리버서를 원래 써야 되는데 리버서 키가 안 먹은 것 같아요. 요건가? 뭐지? 아, 요게 리버서였구나. 네, 근데 리버서 안 써도 돼가지고 다행이었네요. 뭐야 이거. 활주로에 쓰면 안 되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찰리 1이고요. 근데 조금 5 들리고 나서 살짝 올라갔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홀드 해가지고 맞긴 했는데 근데 한 3피트 정도에서도 한 번 더 땡겼으면 좀 더 FPM이 줄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안 땡겼어요. 왜냐면 제가 느끼는 게 없어가지고. 보통 실비행 하면은
딱 그 느낌대로 땡기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느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엉덩이로 비행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감을 다 써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찰리 1에서 이제 라이턴 한다고 했었죠. 속도 조금 줄여서 레프턴 하고요. 자, 여기서 라이턴. 자, 찰리 2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 가운데 있는 요 노란색 선 요거 따라갈게요. 자, 보통 이렇게 나가게 되면 자, 좀 속도를 줄일게요. 나가게 되면 이제 기자님이 아니면 혹은 PF 한 사람이 이렇게 스포일러 딱 칩니다. 그러면은 플랩을 이렇게 딱 접고요. 라이트도 택시만 남겨놓고 다 끄고 그 다음에 뭐 필요 없는 것들 다 끕니다. 그리고 웨더 레이더도 꺼야겠죠. 이거는 이제 사람한테 좀 치명적이어서 티카스도 뭐 포지션이 이건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뭐 대충 두겠습니다. 어디 가나 이렇게 딱 됐다 하면은 이제 PF가 보통 이제 애프터 랜딩 체크리스트를 오더를 합니다. 애프터 랜딩 체크리스트 이거는 조용히 하면 돼요. 그래서 PM이 애프터 랜딩 체크리스트 Flash Restricted Spoiler Disarm Rate APU Standby Radar Off 애프터 랜딩 체크리스트 Complete APU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면은 APU 시작해주세요. 그러면 APU 스타트 그러면은 여기서 APU 마스터 스위치 온 APU 스타트 애프터 랜딩 체크리스트 컴플리트 어휴 이거 막 훅 돌아가네요. 그냥 보통 이렇게 막 저는 이게 똑바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탄성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좀 적응이 안 되는 틸러 조작입니다. 김포 어디다 될까요? 요쯤에다 될까요? 그냥 브레이크가 겁나 잘 작동해가지고 브레이크에 온 하겠습니다. APU가 지금 정상 시동이 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아까 그 배터리 때문에 APU 시동 안 걸리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엔진으로 시동 거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자, 여기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택시 라이트를 오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가서 너무 속도 줄이긴 했는데 조금 속도 올릴게요. 너무 줄여가지고 저기가 아니고 여기죠. 뭐야 너무 오프 해버렸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틸러 조작이 진짜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자 대충 하겠습니다. A319고요 투더 라이트 나왔으니까 천천히 조작할게요. 근데 난 이것보다 이게 더 무서운데 지금. 이거 되는 건가? 되네요. 오케이.
자, 스탑 나올 것 같긴 한데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아마 스탑일 것 같아요. 파킹 브레이크 셋. AP 블리드 온. 이씨, 뭘 끄는 거야? AP 블리드 온. 다 됐고, 자, 넘버 원 셧다운, 넘버 투 셧다운. 브레이크 핫 떴고요. 스페트 오프, 비콘 오프, 퓨어폼스 오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게이트를 붙입니다. 근데 게이트가 붙었네요, 진짜로. 나이스. 자, 이거 이캠 할 필요는 없고 바로 파킹 체크리스트 수행하도록 하죠. 자, 파킹 뭐야? 왜 꺼졌죠? 뭐지? 잠시만요. 배터리인데? 지가 꺼졌어요, 그냥. APU가 나간 건가? 고장 탐구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APU는 켜져 있는데 이게 안 된다고? 어쨌든 파킹 체크리스트 하면은 APU 블리드는 뭐 갑자기 꺼져 버렸고요. 엔진스 오프, 시트벨트 오프, 익스터널 라이트 오프, 퓨어펌스 오프, 파킹 브레이크 촉, 파킹 브레이크 셋, 촉 스탠바이, 파킹 체크리스트 컴플리트 해서 제주 김포 노선이 끝났습니다. 일렉 배터리 1볼트인데 근데 APU가 작동이 되는데 안 됐다? 글쎄요, 저로서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네,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랜딩이 좀 어땠는지. 약간 왼쪽에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약간 이 뱅크 넣어가지고 좀 수정을 했거든요. 이거 뭐 도 열린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예, 지금 약간 우측에서 바람 불어서 약간 이렇게 코렉션 했는데 보니까 약간 좀 과하더라고요. 약간 좀 뱅크 또 왼쪽으로 넣어줬고요. 파워 빼고 여기 아까 저기서 한번 더 들어줬으면 좋았다고 했던 게 여기였거든요. 요때 한번 더 들어줬으면은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내렸기 때문에 약간 좀 쿡쿡 소리 나면서 내리는 거거든요. 느끼했을 때는 그냥 내렸군 이렇게 되는 느낌이고 바른 건 아니었어요. 디로테이션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조금 더 홀드했다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좀 약간 꽝 내려찍은 듯한 느낌으로 내려놔가지고. 네, 아무튼